어휘력도 사실은 여기서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상 위에 놓아두시고 중학교에 가서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살짝 학생이 동기를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옛날엔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들께서 교육 채널을 시청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회자되고 관심이 가시는 주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법, 아마 이런 콘텐츠들일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공부를 잘하는 비법은 국어 문해력과 그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인 독서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과목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어 문해력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영상에서 영어보다 국어 문해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가려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드렸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 교습소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사실은 영어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 원래 그 영어 단어에 대한 국어 어휘력에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많았다. 이런 말씀 예전에 많이 드렸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사회 지문을 읽을 때에는 아이들이 실제로 수출이나 수입 그리고 직접 사회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용어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들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정에서도 이런 어휘들이 사용되어지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저도 수업을 하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고3 수험 감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풀어보면 와, 이게 국어 과목은 정말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체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겨울에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예비 중1 친구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문해력을 좀 대비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새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개발된 교과서가 학교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창비 교육에서 나온 이 국어 한 권이라는 이 책 안에 개정 개발된 10종의 교과서의 작품들이 모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수록된 작품들을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두 권으로 책의 이름은 국어 한 권이지만 문학 한 권, 비문학 한 권으로 나누어서 교과서 집필진께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작품들을 엄선하셔서 수록을 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예전에 창비에서 나왔던 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도 이런 종류의 책을 사가지고 아이한테 미리 읽혀보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그림이 아니었었거든요. 아이들이 왠지 표지가 일단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친근한 만화 그림으로 이렇게 표지를 놔두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만화책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제 아이한테도 미리 사주었던 그 책과 동일하게 이제 10종의 교과서의 작품들을 한 권으로 모아놔서 틈이 날 때마다 읽을 수 있도록 지도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문학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이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한 중학년 이상부터는 비문학은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가서 책을 즐겨서 이렇게 짚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조금 가정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휘력도 사실은 여기서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문학만큼은 약간 학습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시험 보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권에 모아져 있는 작품집을 가지고 모르는 어휘도 좀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학교만 가도 여러분들께서 입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입시 준비하면은 또 이 비문학 독해력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선행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의 비문학 작품들을 한번 읽고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수능 스타일로 또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맛보기를 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신다면 이 시험 국어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면에 할애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또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만 한번 보면서 해설도 한번 읽어보고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해보는 정도로라도 학교 시험에 좀 적응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국어 하면은 저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글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중심 문장을 찾아서 요약을 해보는 것은 입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상대가 말하는 거를 잘 듣고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해내는 그런 것을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론 능력도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아이들이 이런 글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보면서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10종의 교과서를 이제 입학하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교과서에까지 나오는 작품들을 두루두루 읽다 보면 폭넓게 아이들의 국어 능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내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취 기준에 맞춰서 목차를 이렇게 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두 권으로 방학을 보내면 중학교 국어 내신을 든든히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지필진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높으시겠죠. 그래서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한번 사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웠지만 다르잖아요. 큰아이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주면은 스스로 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를 두신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 책을 한 권 사셔서 책상 위에 놓아두시고 중학교에 가서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살짝 동기를 건드려 주시기만 해도 스스로 방학 동안에 계획표를 짜면서 매일매일 지킬 수 있을 혹은 주 루틴으로 주 몇 회 정도 지킬 수 있는 분량을 스스로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책이 아니라 이렇게 작품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들 그냥 사전을 찾아보거나 어른들이 옆에 계시면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읽기만 해도 중고등학교 문해력을 위한 든든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 둘째처럼 읽어주지 않으면 책을 잘 안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둘째 아이는 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사춘기 이상부터는 엄마랑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밤에 이렇게 아이가 누웠을 때, 잠을 재울 때 전자기기 바깥에다 놓게 하시고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자는 척 해도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들으면서 스르르 잠이 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때 많은 고전 문학들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제 자식이니까 또 제가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계기로 해서 아이의 사춘기도 무난하게 넘겼던 것 같고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모를 것 같은 어휘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책의 맥락이라든지 이 책이 또 가이드가 잡혀 있고 간단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기 나온 거를 살짝 보시면서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 그 정도로만 준비를 하셔도 아이들에게 이제 국어 어휘 인풋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나 개념어는 함께 찾아보면서 밤에 살짝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이 또 공부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에 인풋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랑 또 행복한 추억을 큰아이들이지만 만들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 의사를 꼭 묻고 그리고 잘 부드럽게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밤에는 우리 책 읽으면서 자는 걸로 하자. 책을 들으면서 자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비범한 아이인지라 누구 하나 길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 난 자식이긴 하지만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이렇게 천비, 이게 예전에 이제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여자 종을 말하는 건데 엄마는 천비이고 아빠는 이제 대감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아닌 이제 몸종의 아들로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눈여겨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지만 대감은 안 그랬나 보다, 그치? 그러나 길동의 가슴에는 늘 원한이 맺혀 있었다. 그러니까 한이 맺혀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옛날엔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지.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였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중등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가장 기본이 되는 국어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흥비 교육에서 나온 국어 한 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